네, 안녕하세요. 예. 영화 봤죠? 거기 현장 가서. 네, 당연하죠. 재밌어요? 어, 재미라는 게 사실은 주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예. 뭐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만, 예. 네, 재미있는 영화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지 반응 대단했다면서요. 뭐 9분 동안 기립박수? 맞아요? 아, 네. 근데 칸에서는 보통 그 만든 사람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상영을 끝난 이후에 모두가 기립박수를 치기는 합니다. 예. 기생충의 경험은 뭐 그런 건 아니지만요. 예. 그래서 뭐 심지어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영화사나 배급사 로고가 뜰 때도 계속해서 박수를 치는 게 칸의 관례이자 독특한 풍경 같은 건데요. 아. 사실 이 박수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게 박수에 담긴 진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 기생충은 확실히 다른 느낌을 받았고요. 예. 예의로 박수를 보내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좀 진심으로 이 영화에 환호하고 반응한 사람들이 치고 있는 박수의 느낌을 받았고 어. 이건 제가 비슷한 자리에 여러 번 있어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비교가 가능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은성 기자는 황금조노상 수상 예측했습니까? 어느 정도는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실 이번 칸 영화제 경쟁작들이 감독 올스타전으로 불렸었어요. 뭐 어, 자연영재라던가 캔노치라던가 페드로 알모도바르 같은 그 세계 거장들의 영화가 포진돼 있었기 때문인데요. 예. 근데 그렇게 불렸던 것에 비해서 공개된 이후의 반응들이 썩 후배에 올랐던 건 아닙니다. 어. 그래서 영화제 초반 분위기가 확 달아오르지 않았던 것도 이 때문인데요. 네. 그런데 현지 시간으로 21일 밤 10시에 기생충이 공개된 이후에 분위기가 반전이 되기 시작했고요. 어.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서는 조심스럽게 이 영화의 황금종려상 혹은 뭐 심사위원 대상인 그랑프리 정도를 점치는 분위기이긴 했습니다. 예. 황금종려상이라는 상이 어떤 상이죠? 다른 시상식으로 치면 대상을 쉽게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 황금 종려상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 트로피 모양 때문인데요. 네. 이게 칸 영화제 로고이기도 한데 그 영화제가 열리는 프랑스 칸이라는 도시에 그 크루아제라는 그 도로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해변 도로의 나무들이 종려나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잎사귀 모양이 바로 그 황금 종려상을 의미하는 거고요. 예, 예. 여기에 뭐 승리, 영광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일반적인 시상식으로 치면 대상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음. 1955년부터 황금종려상이 생겨난 겁니다. 네. 예. 그래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뭐 다른 영화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뭐 지난해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작품은 일본의 거장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어느 가족을 쉽게 떠올리실 수 있을 것 예, 같고요. 예. 뭐 세계 영화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 뭐 클로드 블루시 감독의 남과 여라던가 마틴 음. 스코세지 감독의 택시 드라이버라던가 뭐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지옥의 묵시록 같은 아, 작품들이 있었죠. 네. 명작들이네요. 그동안 탄 거 그렇죠. 보니까. 네. 이번엔 또 심사위원이 만장일치로 기생충을 뽑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후일담이랄까? 뭐가 그렇게 네.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답니까? 올해 심사위원장이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라는 감독인데요. 우리나라의 그 버드맨이라던가 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중에 레버넌트라는 영화로 잘 알려진 멕시코 출신의 예, 감독이에요. 예. 근데 황금종려상을 받는 건 작품상도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그 영화가 어떤 작품성을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의 심사위원단,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심사위원장의 성향이 어떤가와도 밀접한 관련이 매년 있는데요. 예. 그 기생충 상영 이후에 이 영화가 정말 이냐리투 감독의 입맛에 맞는 영화이지 않겠는가 하는 어. 이야기가 그 기자들 사이에서 흘러나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예. 말하자면 그 이냐리투가 조심스럽게 기생충의 황금종려상을 추측하게 하는 어떤 근거가 되어준 사람이고요. 예. 그 심사위원 평이 어땠냐면 그 우스꽝스럽지만 장르를 자유자재로 비틀면서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는 영화다. 예. 그래서 이 영화가 한국의 작품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얘기를 그린 데에 예. 심사위원 모두가 매혹됐다. 이런 평을 받기도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저는 이번 수상이 장르 영화의 승리라고도 보는데요. 94년도에 그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펄프 픽션이라는 영화 이후에 이렇다 할 장르 영화가 황금종려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에는 그 장르 영화의 승리 또 이냐리투라는 심사위원장의 어떤 성향과 잘 맞아떨어진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르 영화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왜 할리우드 장르 영화 하면은 뭐 액션, 스릴러, 뭐 호러 이런 식으로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문법이 뚜렷한 영화들을 이야기하죠. 네. 그런데 봉준호 감독이 만드는 영화들은 사실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술 영화라고 분류하는 영화들보다 그런 어떤 장르적인 성격이 뚜렷한
영화들이기 때문에 장르 영화로 분류가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감독 역시 언제나 나는 장르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자각을 하고 있는 감독 중에 한 명이죠. 네. 그 수상자 포토콜 행사에서 이 네. 송강호 씨한테 봉준호 감독이 무릎을 꿇은 채 트로피를 바치는 모습을 연출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두 사람은 뭐 아시다시피 살인의 추억이라는 작품을 시작을 해서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를 함께 거치고 또 한국 영화계 자체에 좀 굵직한 획들을 그어왔는데요. 예. 뭐 송강호 배우가 나온 영화와 그렇지 않은 영화로 항상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구분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기생충이라는 영화 역시 서로를 좀 완벽하게 보완하면서 최고의 파트너십을 보여줬다는 인상을 이 영화에서 남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언젠가는 두 사람이 받을 영광이었는데 그게 올해가 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네, 황금종려상 수상 때는 보통 배우가 같이 무대에 오르진 않는데요. 이번에 예. 봉준호 감독이 특별히 송강호 배우를 무대 위로 같이 올렸고 예. 그리고 송 배우에게 수상 소감의 기회 역시 전달을 했는데요. 네. 그때 송강호 배우가 그 인내심과 슬기로움 그리고 열정을 가르쳐주신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배우들께 이 영광을 바치겠다라는 소감을 남기기도 했죠. 네. 기생충이라는 제목이지만 기생충은 안 나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안 나옵니다. 봉준호 감독은 이 영화 되게 이상한 영화라고 소개하기도 하던데 네. 뭐 비밀까지를 담을 필요는 없고 어떤 네. 영화죠? 간략히 좀 소개해 주시면. 저도 되게 이상한 영화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그 영화제에서 상영 전날이나 혹은 이틀 전쯤에 그 전 세계 기자들에게 보도자료가 보통 배달이 돼요. 예. 네, 기생충의 상영 전날에 감독이 직접 쓴 당부의 말이 전달이 됐는데요. 네. 이게 송구하지만 스포일러를 최대한 제하고 기사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예, 그런데 예. 영화를 보고 나니까 과연 감독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심정을 제가 이해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뭐 너무나 극단적으로 다른 두 가정이 만나서 벌이는 일이라는 것 외에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알겠어요. 네. 뭔가 비밀이 있고 뭔가 반전이 있고 막 이렇군요. 그렇습니다. 알려진 내용 외에 거대한 무언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점점 더 보고 싶어지네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게다가 이번 영화 만들면서 이 모든 영화 스태프들하고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또 주 52시간 지키면서 촬영하려고 노력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엄밀히 말하면 가능하도록 그 만들어야 되는 책임이 사실 영화 현장 전체에 주어진 건데요. 예, 예. 이 표준근로 계약서라는 건 2010년대 초반부터 도입이 돼서 지금 영화계 전반으로 서서히 넓어지고 정착을 하는 중입니다. 예.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스태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뭐 4대 보험 가입,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뭐 계약 기간을 명시한 계약서 자체를 작성을 하고 주 52시간만 촬영을 한다라는 것이 골자인데요. 예. 최근에는 뭐 사실 기생충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영화들이 이 계약 조건을 준수하면서 영화를 찍고 있고요. 예. 그런데 기생충이 남긴 성과라면 그 기준법을 제대로 준수하면서도 훌륭한 작품을 찍을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준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당연한 얘기죠. 네. 네, 그렇죠.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 전문 기자 이은선 기자였어요.